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3일 장중 시황 및 증권사 시간입니다. 오늘 뭐 좀 예상했던 대로 좀 흘러가네요. 에코프로 지금 바로 체크를 해드리는데, 에코프로의 그 쇼키즈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뭐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뭐랄까요, 미국장도 이제 다시 또 돌려 세우는, 또 상승의 어떤 강한 기조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모습들,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이제 주가 상승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쇼스퀴즈 가능성,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기반한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에 대한 연상을 했던 거는, 결국 시장이 정배열로 돌아선 상황에서 실적 발표는 오히려 이제 시장의 호재 성격으로, 그 실적이 시장 우호적일 거라는 게 미리 선 반영되면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던 것이 결국은 정배열이거든요. 좀 어렵나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정배열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거는 이번 2분기 실적이 시장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를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그게 좋은 방향으로 해석되고, 시장에서는 이제 그게 턴을 하는 어떤 기점이라든지 바닥을 짚는 기점이라든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업사이클로 돌아서는 어떤 그런 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걸로 시장은 받아들인 거죠. 이미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그게 뭐 좋게 나온다 나쁘게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을 이제 시작한 지 경험 별로 없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주식을 오랫동안 좀 어느 정도 해서 경험적으로는 좀 쌓여 있는 분들은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선행성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업종별로 다르게 선행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지금 주도 업종으로 올라선 이 시점에서는 반도체가 지수 향배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미 마이크론이 그 선행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는 게 악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이번 주는 좀 반등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빠졌을 텐데요. 이건 그냥 기간 조정의 어떤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도 급반등하면서 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이고, 또 코스닥은 더 강한 2% 상승을 내면서 21선 위로 올라온, 21선 보시면 파란색 선이 21선인데요. 21선 시가가 저가, 지금 현재 12시 30분 종가가 지금 현재가가 2% 플러스인데요. 21선을 강하게 위로 치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요날 나타났던 음봉을 이제 회복하는 명확한 좀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신고가 낸다는 거는 이제 쇼커버가 나타나면서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센티를 확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에코프로가 뭐 신고가 낼지는 모르지만 신고가 낸다면 이제 이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고, 또 이제 에코프로라는, 와 이거 지금 11% 튀네요. 이 종목이 차지한 어떤 지금 업종에서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본다면, 이 공매도 다 죽네요. 와, 공매도 싹 죽여버리네 그냥. 이거 더 강하게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 제가 사실하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쇼커버라는 건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격적으로는. 그래서 공매도가 죽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시중 자금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2차전지로 완전히 쏠린 어떤 부분들도 나타날 공산이 큽니다, 이러면.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2차 그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이제 시장을 견인하지만, 단기 수급의 쏠림 자체가 요 이제 2차전지 에코프로의 어떤 이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은 더 이제 그걸 더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우스도 굉장히 강하죠. 제우스 좀 많이 강조드렸던 것 같고, 뭐 오늘 아침 이제 스마트 리포트 종목은 이제
다들 잘 보셨겠지만 반도체 ISC, ISC가 AI, XR 뭐 이렇게 동반된 트렌드에 붙잡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오늘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9% 튀네요. FST도 그렇고 8% 튀네요. 그래서 지오 엘리멘트도 다시 또 상승 7% 상승, TFE가 11%,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의 기조 흐름들을 이수페타시에서 다시 또 10% 무섭네요. 그래서 지금 2차 그 반도체 전반 STI라든지 LX 세미콘도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내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도 4% 상승으로 최근에 조금 커버를 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뭐 PSK도 우상향의 기조 흐름들을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SS텍은 미리 올랐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오르죠. 그래서 오늘 삼성 SI가 굉장히 강한데요. 5%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훈풍이다. 그래서 2분기 세계 각국에 인도한 차량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했다. 테슬라 2분기 각국의 인도 차량 대수가 46만 6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83%. 와, 테슬라는 모아나가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메임 5%, LNF 2.4%. 아니 테슬라 좋은데 LNF는 뭐가 이렇게 참 주도주의 어떤 위상에서 좀 특징적이지 못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네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떤 특별한 이유 있어서 빠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3%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로노이는 6% 빠지네요. 상대적인 거죠. 2차전지 반도체로 자금 쏠림이 벌어지니까 바이오는 오늘 뭐 재미없는 거죠. 셀트리온 0.8% 빠지고 헬스케어 제약도 2% 정도 빠지는 모습이고, 수급을 뺏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뭐 좋은 어떤 흐름들 이어가는 모습 띄고 있고요. 어쨌든 뭐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뭐 굉장히 강하네요. 니케이가 1.5% 상승, 홍콩이 2%, 대만 1%, 상해도 1%. 그래서 강한 아시아권 증시의 어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도 잘 커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의 시각 들어가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증권사의 시각 반도체 섹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틀에 걸쳐서 후공정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전공정에 대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는 디테일에 있다. 그래서 신한투자랑 삼성증권,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내용을 좀 구성을 했고요. 지난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함의가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왜 전공정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전공정 내에서도 국내에서 어떤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찾아본 두 가지 함의라고 좀 제목을 달았는데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이. 그래서 정확하게 1년 전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의 다운사이클, 역대급 다운사이클의 시작을 좀 알렸다, 아니면 네, 그렇게 평가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는 깜짝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컨센서스를 깨기 시작했다, 높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나오면서 매출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기존의 컨센서스로 잡힌 적자폭 대비 그 적자폭을 축소하는 그런 실적이 나타나면서 생각보다 마이크론의 실적 악화가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함의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DDR4의 판매 단가가 추가 하락이 좀 제한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다를 좀 알 수 있었던 게 첫 번째 함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R4가 지금 DDR5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제품이라고 하면 DDR4 제품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DDR4 같은 이제 기존 제품들의 회복이 하반기에 이제 점진적으로 경기 회복, 수요의 회복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이 회복 속도에 맞춰서 보일 가능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디서 알 수 있었냐면 수요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자릿수 중반대에서 그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수요가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오히려 판매는 성장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해서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판매 수량은 증가하면서 재고의 어느 정도 부담도 점진적으로 좀 적어지지 않겠냐. 그러면은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이제 수요에 있어서 점진적인 회복이 좀 나타나는 게 보인다면 이 재고 부담도 확실하게 줄어들고 메모리 업황도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회사 측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PC, 그다음에 모바일 재고 정상화는 이미 시작이 됐고 서버도 연말 정도가 되면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측에서도 예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의미를 좀 지니지 않았나. 비슷한 의미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우리 업체들도 좀 비슷한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예상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이크론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HBM, 고성능 대역폭 메모리죠.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에 대해서 마이크론보다 조금 더 이미 출시를 했거나 조금 더 타임라인이 빠른 개발 속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마이크론보다도 조금 더 그 컨센서스 대비 좋은 실적을 발표하지 않겠냐, 이런 함의까지도 좀 분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좀 참고해 볼 만한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타난 두 번째 함의는 당연하게도 DDR5랑 HBM3의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의문점을 다 해소하고 확신이 강화됐다라는 점이 또 중요한 두 번째 함의였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측도 이제 하반기 그리고 24년도에 DDR5와 HBM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수요가 높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마이크론 자체도 HBM3 반도체 칩에 대해서 24년 초에 이제 출시하는 것을 계획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 HBM3가 굉장히 AI 반도체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AI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이 AI 반도체가 정말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당연히 HBM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D램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낸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마이크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의 수요도 아직 점진적인 회복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차세대 이제 메모리인 DDR5 그 다음에 HBM3의 차별화된 전망을 보여주었다는 부분이 향후에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업황의 턴어라운드 관점 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관점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공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후공정의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후공정을 많이 다뤄드렸지만 사실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후공정의 중요도가 올라간 것만큼 전공정은 이미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공정 장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회복기에 투자의 최우선 순위를 갖는 것이 전공정 장비라는 점에서 이 부분 전공정 장비도 꾸준하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생산의 리드 타임이 6개월 이상으로 다른 장비에 비해서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사이클, 다운턴 기간 중에 반도체 업체들이 줄였던 투자를 다시 늘리는 시기에 반드시 이제 리드타임이 긴 전공정 장비부터 좀 수주를
좀 발주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24년도 이후에는 반도체 카펙스가 좀 회복이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감산이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마이크론도 이렇게 카펙스가 회복이 되면서 전공정 장비의 투자액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증가할 것이다. 이런 관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도는 작년 대비해서 카펙스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의 매출이나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길게 봤을 때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 아래 도표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 부분은 전공정,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이제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도표입니다. 첫 번째 도표가. 그래서 첫 번째 15년도, 16년도 그리고 19년도, 20년도의 시기를 보셔도 분명히 반도체 생산업체의 카펙스 증가에 선행해서 전공정 장비들 업체들이 좀 먼저 움직였다라는 것을 한눈에 좀 볼 수 있고요. 카펙스의 트렌드를 두 번째 표에서 보더라도 22년도 대비해서는 사실 감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23년도에 굉장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카펙스 전망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결과적으로 보면 전공정 장비에 대해서는 회복의 방향성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트렌드를 보고 투자할 시점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어느 정도 이제 다운사이클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전망들이 좀 어느 정도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정 장비들의 매출 회복 시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생산업체들보다 선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실적은 어느 정도 2분기를 최저점으로 해서 3분기 이후에는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형성된 증권사들의 분석인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업황 회복기에 더해서 이제 반도체 미세화의 흐름은 그 반도체 산업 내에서 큰 그냥 물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정 미세화로 인해서 전공정 장비들의 기업들의 중요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공정 장비들 공정 미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전공정 장비 기업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세부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 미세화에 따라서는 자연적인 공정 미세화가 되면 될수록 장비 사용량은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정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장비의 단가 자체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전공정도 동일하게 P와 Q가 올라가는 이 흐름에 중장기적으로 이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고요. 그래서 역시나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공정 매출 증가 그리고 동시에 이익률 개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전공정 기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선단 공정에 이미 진입을 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의 투자 관점을 좀 압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ASML을 필두로 유럽과 미국 기업들이 유럽,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그 장비 시장을 거의 과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런 큰 흐름에서도 봤을 때 분명히 국산화의 니즈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그러면 이 글로벌 어느 정도 과점 시장이 형성된 높은 기술 장벽을 갖고 있는 이 전공정 장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침투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들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내에서 전공정 장비의 중요도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도 지난주에 후공정에 이어서 전공정도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부분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탑픽으로는 유진테크, 그 다음에 차선호주로는 PSK, 관심 종목으로는 HPSP와 주성 엔지니어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화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여기에 국산화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기업들을 가장 큰 기준으로 이제 선정을 한 것 같고요. 간략하게만 보시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기술 투자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증착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삼성전자 내에서 삼성전자의 선단 공정 내에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 내에서도 D램, 낸드, 파운드리 모두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이 유진테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을 삼성전자도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내에서 증착 장비에서 선단 공정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모멘텀이 중장기적인 반도체 산업의 트렌드를 봤을 때 충분히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PSK입니다. PSK는 드라이 스트립 부문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장비 글로벌 점유율 1위고, 이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장비 같은 경우는 공정 미세화로 인해서 장비 사용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PSK도 그 선단 공정, 그 다음에 공정 미세화 이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이 PR 스트립의 장비 특성상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에 어떤 쏠려 있는 매출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글로벌 50여 개 이상의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램리서치가 독점하고 있는 식각 장비에 대해서도 양산에 성공하면서 이 국산화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HPSP인데요. 종종 설명을 드렸지만 세계 최초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해서 양산하고 글로벌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 5개사, 그 다음에 낸드랑 D램 같은 경우는 각 1개사씩 글로벌 탑티어 반도체 업체들을 모두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압 수소를 다루는 기술력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전 세계에서 독점적인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독점력을 바탕으로 이미 영업이익률도 50% 거의 6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기업도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조차도 앞서 유진테크랑 동일하게 이제 증착 장비에 대해서 좀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기존에는 SK하이닉스의 비중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좀 저평가되는 경향도 있었지만 이제 이 ALD라는 증착 장비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비메모리 고객사도 확보가 어느 정도 전망이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고객사 다변화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부터 전공정 산업의 트렌드, 그 다음에 핵심 기업들까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공정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뭐 최근에 AI라든지 뭐 비메모리 쪽보다는 덜 올랐죠, 사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이제 시클리컬하게 움직이는 그 실적하고 연동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기점이 이제 전공정, 이제 사이클적으로 움직였던 반도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점이다. 왜냐면 실적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6개월, 1년 선행해서 움직이니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을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아직 뭐 비중 낮거나 안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요 전공정 업체들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니까요. 가장 계좌적으로도 중요한 포인트를 좀 갖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